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부자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무엇이 보이십니까? 강남대로를 질주하는 붉은색 스포츠카입니까? 손목에서 번쩍이는 수천만 원짜리 시계입니까? 아니면 매일 밤 파티를 즐기는 화려한 인플루언서의 삶입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부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평생 믿어왔던 그 부의 이미지가 사실은 여러분의 통장을 텅 비게 만들고 인생을 갉아먹는 거대한 착시 현상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다면 여러분은 거리를 걷다 마주치는 고급 승용차를 보며 부러움을 느끼는 대신 완전히 다른 감정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담컨대 오늘 밤부터 여러분이 돈을 대하는 방식은 송두리째 바뀌게 될 것입니다. 물리학에는 암흑 물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주의 85%를 차지하고 은하를 지탱하는 거대한 힘이지만 우리 눈에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빛을 내지 않기 때문이죠. 진정한 부는 바로 이 우주의 암흑 물질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비와 부를 혼동합니다. 하지만 소비는 물리학적으로 말하자면 운동 에너지입니다. 이미 밖으로 발산되어 사라져 버린 에너지죠. 반면 진정한 부는 위치 에너지입니다. 아직 쓰지 않고 축적되어 있어 언제든 나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잠재된 힘입니다. 우리가 비싼 차와 명품에 집착하는 이유는 진화심리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공작새가 화려한 꼬리를 펼치듯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생존 능력을 과시하려는 신호 보내기 본능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본능대로 살다가는 꼬리가 너무 무거워 날지 못하고 포식자에게 잡아먹히는 공작새 꼴이 되고 맙니다. 솔직해져 봅시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얼마나 많은 돈과 감정을 소비하고 있습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라는 불안감 때문에 내일의 자유를 저당 잡혀 오늘의 거치애를 사고 있지는 않습니까? 월스트리트의 현자 모건 하우절은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던집니다. 당신이 페라리를 탄 사람을 볼 때 당신은 그 운전자를 멋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당신은 단지 내가 저 차를 타면 사람들이 나를 멋있게 보겠지라고 상상할 뿐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빠진 함정입니다. 우리는 남들의 존경을 사기 위해 돈을 쓰지만 정작 돈을 쓰면 쓸수록 남들의 존경이 아닌 나 자신의 자유만 사라지는 역설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진짜 부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그들은 왜 낡은 차를 타고 수수한 옷을 입으며 자신의 부를 철저히 숨기는 걸까요? 그들은 우리가 모르는 어떤 비밀을 알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아껴 써라는 뻔한 잔소리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10년 후 여러분이 남의 눈치를 보며 쳇바퀴를 돌고 있을지 아니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완전한 자유인이 되어 있을지를 결정하는 생존 철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부유한 사람들은 겉모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승리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들의 침묵 속에 숨겨진 소름 돋는 부의 본질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리치와 웰시의 차이를 아십니까? 우리는 흔히 이 두 단어를 똑같이 부자라고 번역하지만 그 본질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리치는 현재의 소득이 높은 상태입니다. 연봉 5억 원을 받아 5억 원짜리 스포츠카를 모는 사람, 화려해 보이죠. 하지만 웰시는 다릅니다. 웰시는 그 소득을 쓰지 않고 남겨둔 상태, 즉 축적된 자산을 뜻합니다. 재미있는 비유를 들어보죠. 리치가 되는 것은 헬스장에서 무거운 역기를 들고 끙끙대며 근육을 뽐내는 사람과 같습니다. 모두가 쳐다봅니다. 하지만 웰시는 요가 마스터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속근육이 단단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합니다. 우리는 헬스장에서 땀 흘리는 사람을 보며 부러워하지만 정작 삶을 지탱해주는 힘은 보여주기식 근육이 아니라 내면의 단단한 코어에서 나옵니다. 모건 하우절은 말합니다. 부는 당신이 쓰지 않은 돈이다. 페라리를 산 사람은 페라리를 가졌지만 그만큼의 돈, 즉 선택권은 사라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토록 가진 것을 보여주지 못해 안달이 난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쾌락 적응이라고 부릅니다. 새 차를 샀을 때의 기쁨, 얼마나 가던가요? 한 달, 길어야 석 달입니다. 인간의 뇌는 새로운 자극에 금방 적응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도파민을 얻기 위해 더 비싼 차, 더 큰 집을 원하게 됩니다. 이것은
멈출 수 없는 러닝머신 위를 뛰는 것과 같습니다. 열심히 달리지만 제자리 걸음일 뿐이죠. 여기서 고대 로마의 지혜, 스토아 철학을 빌려오고 싶습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진 것이 적은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갈망하는 사람이다. 진짜 부자들은 이 철학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남들의 시선이라는 외부 변수에 자신의 행복을 맡기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내면, 즉 자유라는 가치에 집중합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5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사는 대신 그 돈을 통장에 넣어둠으로써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할 때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삽니다. 가방은 낡았지만 자유는 시간이 갈수록 당신을 더 당당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부의 진짜 기능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자가 되려면 천재적인 머리나 엄청난 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다르게 말합니다. 로널드 리드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그는 미국의 평범한 주유소 직원이자 청소부였습니다. 평생 낡은 옷을 입고 검소하게 살았기에 주변 사람들은 그가 가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92세로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통장에는 무려 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0억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복권, 코인 대박? 아닙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번 돈을 아주 조금씩, 하지만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우량 주식에 묻어두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이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불렀던 복리의 힘입니다. 물리학적으로 설명해 볼까요? 눈덩이를 굴리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주먹만 한 눈덩이지만 언덕 위에서 굴리기 시작하면 중력과 가속도가 붙어 나중에는 집채만 한 눈덩이가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눈의 양이 아니라 얼마나 긴 언덕을 굴렀느냐입니다. 천재적인 투자 전략보다 중요한 것은 멍청해 보일 정도의 꾸준함입니다. 화려한 단타, 매매로 일희일비하는 사람은 결국 시장이라는 거친 파도에 휩쓸려 사라집니다. 하지만 지루함을 견디며 조용히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든 사람은 결국 거대한 부의 숲을 이루게 됩니다. 일관성은 재능을 이깁니다. 이것은 금융의 법칙이자 자연의 섭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싶은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비싼 물건을 사고 싶어서인가요? 아니면 밤에 다리를 뻗고 편안하게 잠들고 싶어서인가요? 과시적인 소비는 역설적으로 불안의 징후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남에게 증명해야만 안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통장에 나를 지켜줄 충분한 자산이 있는 사람은 굳이 명품 로고로 자신을 감쌀 필요가 없습니다. 그 존재 자체로 여유가 흘러나오기 때문이죠. 모건 하우절은 말합니다. 돈이 주는 가장 큰 배당금은 바로 시간이다. 내가 원할 때,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만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능력. 그것이야말로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장 값비싼 사치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명품 로고를 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시간을 사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부의 물리학과 심리학, 그리고 역사를 통해 보이지 않는 부의 진짜 가치를 탐구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머리로 이해했다면 몸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영상을 보고도 삶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구체적인 실행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끄고 나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테크 팁이 아니라 여러분의 뇌 구조를 소비자에서 자본가로 바꾸는 훈련입니다. 첫째, 72시간의 멈춤 법칙을 적용하십시오. 무언가 사고 싶은 충동이 들 때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딱 72시간, 즉 3일만 기다리십시오. 심리학적으로 구매 욕구는 24시간 내에 정점을 찍고 급격히 떨어집니다. 3일이 지났는데도 그 물건이 내 인생의 필수적이라고 느껴진다면 그때 사십시오. 하지만 장담컨대 3일 후에는 그 물건의 존재조차 잊어버리는 경우가 80% 이상일 겁니다. 이 멈춤의 시간 동안 여러분은 단순한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이성의 통제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둘째, 통장의 이름을 바꾸십시오. 비상금이 아니라 자유이용권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축을 고통스러운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패합니다. 오늘 당장 은행 앱을 열고 적금 통장의 별명을 바꾸십시오. 자동차 살 돈이 아니라 더러운 꼴 안 볼 자유. 내가 싫은 일을 거절할 자유라고 적으시오. 돈에 자유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순간 저축은 지루한 의무가 아니라 나의 해방을 위한 설레는 투자가 됩니다. 이것은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프레이밍 효과를 나에게 유리하게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셋째, 나만의 충분함을 정의하십시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많이를 외칩니다. 하지만 결승선이 계속 움직이는 달리기에서는 아무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종이를 꺼내 적어 보십시오. 나는 얼마가 있으면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않을까?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최소한의 조건은 무엇인가? 자신만의 충분함을 아는 사람은 100억을 가진 불안한 부자보다 훨씬 더 평온하고 강력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의 이야기를 빌려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그는 타인은 지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싼 차를 사고 무리해서 명품을 두르는 그 순간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 종속된 노예가 됩니다. 남들이 나를 부자로 봐주길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역설적으로 나를 가장 가난한 마음 상태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모건 하우절이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신분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이 진짜 힘을 갖게 되는 날은 명품 로고가 박힌 옷을 입은 날이 아닙니다. 허름한 티셔츠를 입고 있어도 통장에 든든한 자유가 있어서 세상 그 누구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눈을 맞출 수 있는 날, 바로 그날이 여러분이 진짜 부자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짜 부자의 길을 계속 걸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남들은 모르지만 내면이 꽉 찬 진짜 부자의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다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땡땡을 사지 않고 땡땡을 사겠습니다. 빈칸에 여러분의 결심을 채워 선언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나는 오늘부터 명품을 사지 않고 자유를 사겠습니다. 처럼 말이죠. 여러분의 그 선언이 5년 뒤 완전히 달라진 미래를 만드는 첫 번째 도미노가 될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최고의 투자는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당신의 미래에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